병원에서 환자를 응대할 때 껌을 딱딱 씹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말하는 직원 이거 못 가르칩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전미경입니다. 얼마 전 KBS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에서 장윤정 씨가 출연을 했는데 장윤정 씨가 꼰대다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었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별한다는 장윤정 씨가 테스트 결과 상꼰대로 나왔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실시한 꼰대 테스트 항목은 총 10가지가 있었고요. 구독자님들께서 내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봐 주세요. 1번, 상대방이 나보다 어리면 반말을 한다. 2번, 휴가는 가더라도 연락 답장은 꼭 해야 한다. 3번, 나보다 후배가 빨리 퇴근하는 건 싫다. 4번, 후배 옷차림이 과하거나 개방적인 건 싫다. 5번, 회식이 있는 경우 후배들이 꼭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 6번, 라떼는 말이야 이런 과거 얘기를 자주 한다. 7번, 나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8번, 후배의 사생활도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하거나 답을 줄 수 있다. 9번, 내 의견에 반대한 후배는 기억한다. 10번,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지만 후배가 너무 솔직하면 기분이 상한다. 정말 항목 하나하나가 주옥 같습니다. 꼰대의 특징들을 어찌저리 잘 나열했나 싶죠. 장윤정 씨는 자기 일기장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고요. 9개 이상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은 몇 개나 손가락을 좀 꼽으셨어요? 일단 3개 이하는 꼰대가 아닙니다. 4개에서 5개라면 꼰대 되기 직전입니다. 6개에서 8개라면 당신은 꼰대가 맞습니다. 9개 이상이라면요, 꼰대 중에 상꼰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항목은 2번 항목입니다. 어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휴가 갈 경우라도 전화 연락은 꼭 받는다는 입장이거든요. 반대로 개인 의원을 운영한 지 4년차 되는 오너 원장인데 직원들에게 휴가는 물론이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연락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항목에 OX가 아닌 세모가 된다는 입장인데 왜 이런 입장 차이가 생겼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의사들은 주말이나 휴일 혹은 휴가 때 여행을 가더라도 내 환자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은 연락을 받습니다. 물론 휴가 전에 환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다른 선생님에게 해놓고 오기는 해요. 그런데 꼭 주치의가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자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져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과 의사의 경우에는 환자가 병동에서 자살을 시도해서 환자 상태가 위독하거나 혹은 사망에 이르렀거나 하는 그런 경우겠죠. 병원에서 하는 일들은 대부분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공직을 할 때는 항상 전화기를 제 반경 1m 안에 킵해두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외래 환자만 보다 보니 주말에 전화기는 집안 어딘가에 내팽개쳐져 있습니다. 의사들의 경우도 이처럼 좀 나눕니다. 입원 환자가 있는 경우와 외래 환자만 보는 경우겠죠. 응급 상황이 발생하는 메이저과인 내과라든가 일반외과라든가 흉부외과라든가 이런 과들은 병원에서 연락이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바이탈과 상관없는 마이너과인 이비인후과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과들은 병원에서 오는 연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름 휴가 중인데 회사에서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첫 번째, 휴가 중 연락 여부는 직업과 직군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탈 잡는 메이저과 의사들은 휴가 중에도 연락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국정원 직원들도 연락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정부 부처 중에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락을 받아야 하는 직군들 같습니다. 교민들 대피시켜야죠. 소방서 대원들은 자기가 근무 중이 아닌 오프일 경우에도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큰 불이 났을 경우 해당 지역 소방관뿐만 아니고 옆 지역 소방관 분들도 차출이 돼서 불 끄러 가거든요. 정말 수고가 많은 직업군이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기업에서는 초분을 다투는 응급상황은 그리 많지 않겠죠? 이런 면에서 보면 장윤정 씨가 꼰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두 번째, 직책에 따라 휴가 중 연락 여부는 달라집니다. 휴가 기간 동안에 회사에서는 직원에게 연락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휴가를 가는 기간 동안에 해야 할 업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놓고 나와야죠. 왜 내가 빠지면 회사가 안 굴러갈 것 같아서 직장을 그만 못 두고 계속 다니고 있는 직원들 있죠. 사장님이 꼬시는 거죠. 김대리가 빠지면 우리 회사 안 굴러가니까 제발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만 좀 다녀달라. 김대리 빠져도 회사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대리가 빠진다고 망하는 회사라면은 김대리는 빨리 그만둬야 되는 것이 국룰인 거죠. 회사 시스템이 엉망이라는 거죠. 회사는 일반 직원이 빠진다고 해서 안 굴러가지 않고요. 관리자 혹은 임원급이 사직을 하더라도 제대로 잘 굴러가야 하는 곳이 제대로 된 회사입니다. 즉, 내가 휴가를 가서 자리에 없더라도 제대로 된 회사는 회사의 시스템으로 잘 굴러가야 한다는 거죠. 이처럼 기본 원칙은 휴가 기간 동안에 연락을 안 받는 거지만 관리자급은 연락은 받아야 된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중요도가 있는 업무가 갑자기 생겼고 그 일을 결정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내가 연락을 받아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일본 전 총리 아베가 피격당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정부 부처 장차관들은 한달음에 뛰어와서 용산에 모여서 대책을 의논해야죠. 우리나라가 해야 할 공식적인 의전 챙겨야 되고요.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정치적 경제적 상황 논의하면서 대책을 재빨리 세워야 되는 거죠. 일반 회사에서도 직급이 높을수록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주말이나 휴일에 혹은 휴가 기간에 연락을 받는 경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높은 직급의 사람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도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합니다. 물론 연봉도 많이 받겠죠. 갑자기 애플에서 우리 회사랑 콜라보레이션해서 아이패드를 새로 출시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번 주까지 가부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 성공하면 대박 프로젝트가 되는 거죠. 덩달아 내 연봉도 내년에 적어도 20% 이상 상승이 됩니다. 해당 책임자가 마침 휴가를 갔더라도 이 결정사항은 연락을 받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단순 반복 작업을 하는 일이라든가 일반 평직원들은 휴가 기간에 연락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휴가 기간 동안에 연락을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나이 직급에 따라 대답이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에 따라 다릅니다. 정말 급하고 중요한 업무는 휴가 중이라도 연락을 할 수 있죠. 반대로 별거 아닌 일로 연락을 받으면 짜증이 나죠. 제 환자분 중에 휴가도 아니고 병가를 보내고 있는 환자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복직할 때까지 한 10여일 정도 앞둔 상황에서 회사의 상사가 연락을 한 겁니다. 이번 주 주말에 동해안으로 회사 워크숍을 가니까 몸이 좀 많이 좋아졌을 테니 참석하라. 이 전화를 받은 제 환자분 속으로 욕도 문자 쌍욕이 나왔다고 합니다. 설사 회사 오너가 그리 시켰다 하더라도 회사 상사 입장에서 알아서 이런 건 잘라줬어야죠. 정말 급한 일의 경우는 연락을 받아야죠. 내가 펀드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는 현재 휴가 중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내가 포트폴리오를 쌓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회사에 투자한 돈은 100억 가까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빨리 투자금 다 빼야죠. 타이밍 놓치면 100억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돈도 잃고요. 고객도 다 잃습니다. 변호사 중에 김앤장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일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담당 회사들이 다 따로 있잖아요. 내 고객 회사에서 큰일이 생긴 거예요. 휴가 중인데 나한테 그런 연락이 온 거고요. 이런 경우 내 옆방에서 일하고 있는 김 변호사한테 대신 처리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김 변호사한테 내 고객 회사를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메일이나 전화 답변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휴가 끝 업무 복귀입니다. 내 소중한 고객 회사가 법정 소송에 휘말렸는데 바로 준비 들어가야죠. 삼성이나 LG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휴가 중이니까 3일 뒤에 너희 회사 일을 봐줄 테니 기다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이 관점에서 장윤정 씨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장윤정 씨가 직업이 연예인이란 말이에요. 연예인들은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직업군입니다. 일반 회사가 아니고 프리랜서라서 일이 없을 때는 한가하고요. 일이 많을 때는 정신없이 스케줄 소화해내야 되는 직업군인 거죠. 갑자기 어떤 행사가 좋은 조건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매니저는 스케줄을 계속 체크하면서 이 행사를 갈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또 갑자기 연예인에게 안 좋은 스캔들이 터질 때 있잖아요. 기자들 매수해서 유리한 기사 뿌려야 되고요. 팬카페에 호소해서 우리 소중한 누구야를 좀 지켜달라고 충심으로 호소해야 되고요. 소속사에서 공식 성명서도 내야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장윤정 씨가 휴가 기간에도 연락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꼰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오너 측과 직원 측이 중요한 문제라는 상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회는 기본적으로 회사 문화가 수평적 구조가 아닌 수직적 구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별거 아닌 문제를 직원 휴가 중에 연락하는 개념 없는 오너나 상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직원에게 휴가 중 연락을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미안해하면서 연락을 해야 하고요. 직원이 연락을 못 받아도 할 수 없다라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회사를 어떤 마음으로 다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회사를 단지 돈을 버는 곳으로만 보면 휴가 중 연락은 말도 안 되는 거죠. 휴가 중에 연락을 받으면 업무 연장 같아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닌 것 같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주인의식이 조금이라도 있거나 회사에서 내가 탑급으로 승승장구하리라 이런 마음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휴가 중 오는 연락은 받는 게 맞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높은 직급도 아니고 일반 평직원이라고 할지라도 휴가 중에 회사에서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팀장에게 꼭 필요한 유능한 직원이기 때문입니다. 휴가 중 연락도요, 무능하고 존재가 없는 직원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닌데 왜 저리 미련하게 일을 하느냐 이를 생각하는 분들도 물론 계실 거예요. 꼭 눈에 보이는 연봉과 보너스만이 노동의 대가는 아닙니다. 인사 고과에 이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고요. 이렇게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동기들보다도 승진 태클을 빨리 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조직 생활이고 사회생활인 거죠. 반대로 휴가 중에 회사에서 오는 연락은 절대 안 받겠다. 나는 딱 월급 받은 것만큼만 일하겠다. 이런 직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은 회사가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정리해고 대상 1순위가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거죠. 저 또한 개인 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너 원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직원들을 뽑는 기준은 인성과 업무 태도입니다. 일정한 필터를 거쳐 들어온 직원들의 업무 능력이나 실력은 다 고만고만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배우면 다 따라갈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업무는 BTS라든가 장윤정 씨라든가 임윤찬 군 같은 연예인이나 아티스트들 빼고는 모두 다 소모품입니다.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은 아주 떨어지지 않는 이상 잘 교육시키면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성과 업무 태도는 교육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환자를 응대할 때 껌을 딱딱 씹으면서 인사도 안 하고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말하는 직원도 이거 못 가르칩니다. 회사 업무는 가르칠 수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는 잔소리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건 잘하면서 가정에서 또 사는 환경에서 배우고 나왔어야죠. 또 만약에 제 개인 위원에 불이 나서 홀딱 타게 된 상황이에요. 제 입장으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하고 속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가 마침 여름 휴가 중이었고 제가 직원한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 직원들이 보이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정말 전화도 안 받고 제가 문자도 남겼는데 이걸 다 씹었다. 이런 직원일 경우에 저도 냉정해집니다. 병원을 새로 열고 환자를 다시 정상적으로 볼 수 있을 때까지는 물리적으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어차피 일이 된 거 병원 폐업 신고하고 3개월 뒤에 병원 다시 문 열면서 직원 새로 뽑겠죠. 반대로 병원이 불탔다는 얘기를 듣고 휴가 중이라도 뛰어와서 저를 진심으로 위로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병원 정리 같이 하고 불탄 물건 중에 쓸만한 물건 있나 같이 쓸고 닦고 환자들 어렌지해서 옆병원 보내주고 하는 일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직원들은 설사 병원이 없더라도 제가 3개월간 월급 주면서 킵하면서 병원 열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당연히 새로운 병원에서 같이 으싸싸 하면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거죠. 정리하자면 회사 입장에서 내가 꼭 필요한 인력이라는 인상을 팍팍 주기 위해서 업무 능력은 기본적 커트라인이거든요. 그리고 업무 태도는 가산점이 됩니다. 때로는 업무 태도가 인성을 넘어서 평가가 되는 경우가 있기도 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오너들은 실력이나 인성은 아예 보지 않고 회사에 대한 업무 태도, 즉 충성도만 보고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가시면 안 됩니다. 조직 문화 개판입니다. 여름 휴가를 보내고 계시거나 혹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구독자님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내가 휴가 중인데 회사 연락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고민을 어쩌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휴가 중 연락을 받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직책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휴가 문제뿐만 아니고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리 다각적으로 문제를 살펴보고 정리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나의 시야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휴가 기간에 회사에서 오는 연락은 무조건 싫어,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상 닥전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